예, 돈이 모이는 곳에는 이유가 있다. 수급이든 이슈든 미래든 돈이 모이는 곳을 찾아서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머닝 오늘 첫 번째는 정원정 하나투자증권 강남 WM센터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과 섹터 이야기할 텐데요. 출연자가 직접 정해주시는 시장의 핵심 키워드 첫 번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뭘 꼽으셨을까? 삼성전자 4%대 강세인데 왼쪽의 시세는 5%를 넘나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강세의 그 배경 의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사실 기존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바닥권에 좀 주가가 머물러 있었는데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한 121선도 돌파하는 양봉, 장대 양봉이 나오는 아주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좀 돌아왔다라는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 500만 주 이상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많이 터진 그런 양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과 더불어서 이평선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도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 뭐 오후에 더 오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당분간 주가 흐름은 좀 괜찮게 바뀌지 않을까. 이제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가 좀 가고 있어 보니까 나름 이제 하이닉스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에 비해 좀 덜 오르기 때문에 조금 덜 부각되는 모습이 나오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삼성전자의 강세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삼성물산도 강하고 삼성그룹주가 강한데 조금 전에 키워드를 보면 삼성전자 강세 밑에 다시 보자 소부장 퀘스천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을 지금 보자는 의미이신 건가요? 아니면 요거 이제 저희가 뽑은 자막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뭐 저도 제가 보기에 오늘 삼성전자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조금 무거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물론 이제 또 세부적으로 뭐 유리기판이든 뭐든 이렇게 또 나눠져 있긴 한데 최근 올해 들어서 어쨌든 이 반도체가 그런 순환매가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소부장 쪽 좀 가벼운 탄력적인 이 소부장 종목으로 보시는 게 괜찮아 보이고 그러면 어떤 또 섹터를 봐야 되냐 막 이게 고민이실 것 같은데 뭐 사실 저도 이제 어느 게 이제 간다라고 확답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HBM도 움직였었고 유리기판도 움직이고 막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은 소부장 종목 쪽으로 좀 주목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기본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만 잡고 주가가 많이 아직 선반영되지 않은 움직이지 않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소부장에 기회가 있을 걸로 보셨고요. 오늘은 다만 이제 소부장 쪽의 종목을 좀 깊게 들어가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끌고 가는 흐름들로 인해서 괜찮을 것이라는 시각이시네요. 예. 다음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할게요. 다음은 GTC 2025를 이제 하루 앞두고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인데요. 지금 보면 뭐 로봇 관련주라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로봇 관련주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오른 종목들이 나오지만 사실 로봇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들이 오늘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예, 주목할 점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조금 이 작년 연말 그다음에 올 연초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약간 부담감 때문에 약간 조정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뭐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뭐 갱신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 주가가 위쪽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은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밸류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진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최근에 조정을 나왔던 종목들 뭐 대표 종목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고영이나 이런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어쨌든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중에서 약간 좀 선별적으로 잘 골라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조금 이제는 이익 실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고, 올라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최근에 좀 조정을 조금 깊게 받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로봇주들이 좀 움직였을 때 어쨌든 키 맞추기식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로봇주들 좀 살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라고 레인보 로보틱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뭐 대장주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관련주 강한 종목들 보여드렸지만 대체적으로 로봇이 오늘 다 오르고 있는 건 이제 아니거든요. 대장주 성격들이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가고 있는 거죠. 로봇은 성장성도 있고 지금 말씀 우리가 하고 있는 GTC 모멘텀도 있고 그러는데 변동성이 크다는 게 이제 좀 고민이잖아요. 그럼 로봇은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 로봇의 대장주를 좀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이슈 있는 쪽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아요? 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큰 종목보다는 좀 가벼운 걸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숫자가 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빠진다고 하면 오히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어쨌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셔도 되기 때문에 작은 종목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봇은 어쨌든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나라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그다음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숫자, 그러니까 실적까지 나오는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아직 실적 측면에서는 조금 마이너스인 그런 회사들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서 고를 때는, 이런 업종에서 종목을 고를 때는 대장주 쪽으로만 먼저 보시는 게 맞다. 이게 나중에 이 로봇 산업이 진짜 개화가 돼서 상당히 커지고 실적까지 다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바뀐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 작은 종목, 탄력적인 종목으로 봐도 되지만 아직은 그 개화 단계까지도 안 갔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에는 대장주 쪽으로 눈을 보시는 게 돌리시는 게 그나마 좀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인보우나 뭐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은 뭐 여러모로 이제 관심이 있고 최근엔 특별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이제 관심이 있죠. AI도 관련돼 있고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제 숫자가 안 나온다.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부분을 어떻게 녹일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로봇 어쨌든 오늘은 섹터 전체가 강하진 않지만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가운데 하나죠. 세 번째 또 관심 섹터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K방산주 독일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니라 뭐 지금은 상당히 뭐 큰 공들이라고 봐야 될 텐데 오늘 뭐 방산주는 상당히 또 강력한 불을 뿜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은 사실 밸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쉬는 듯 또 가지 않습니까? 방산주 전체적인 주변 환경부터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일단 방사능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 방산 쪽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숫자가 좀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 작년부터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방산주들이 상당히 좀 주목도 받고 실제로 이제 수주도 하면서 실적까지 개선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이제 수주 모멘텀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좀 방산주가 조금 이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독일 쪽에서 이 방산의 어쨌든 이 비용을 지금 GDP 대비해서 비용을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현재 이 전 세계에서 이 방산 쪽에서 가장 이 핫한 우리나라 K방산이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기술력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이 기간 내에 좀 납품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도 높기 때문에 K방산에 대한 수요가 유럽 쪽에서 계속 더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독일 쪽에서도 어쨌든 시장이 가장 크진 않지만 시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독일 쪽 방산에서도 분명히 이제 전차 쪽이나 아니면 이제 이쪽으로의 어쨌든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아까도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 종목을 보시면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신고가가 나온다는 얘기는
얼마나 갈지 알 수는 없지만 반대로 여기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크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많은 비중을 가져가지 마시고 이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긴 하되 그냥 가지고 이게 섣부르게 이제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보유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독일 쪽에서 수주나 이런 게 확실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독일 쪽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가격에 대한 이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방산 쪽은 좀 눈을 돌리셔도 된다. 다만 이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빠른 대응도 좀 할 수 있게 항상 이렇게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도 언제든지 좀 이익 실현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도체 로봇 얘기하고 방산 얘기했는데요. 앞에는 이제 오늘은 사실 종목을 특정 안 해줘서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방산은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가야겠죠. 방산주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변동성 전략을 감안하더라도 정원정 부장님 방산주 가운데서 좋게 보시는 기업을 한두 가지만 언급을 해주고 마무리를 하죠. 네. 지금 좋게 보는 거는 조금 가격 부담이 있긴 하지만 현대로템과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이 나와 있는 LIG 넥스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만 원까지 올라갔었다가 3월달 초에 지금 28만 원 중반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이제 수급만 다시 한번 이 턴해 준다고 하면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난번 낙폭을 충분히 만회하고 다시 한번 이제 30만 원 초반을 넘어서 중후반까지도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을 통해서 섹터 전략 세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강남 WM센터 정헌정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